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적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공표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 번복하거나 바꾸기가 되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법인 설립 순서는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한 8가지 단계 정도가 될 텐데, 사실은 근데 그보다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었을 때 특히나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주주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거는 법인을 설립하는 그 시점에 의사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걸 번복하거나 바꾸기가 되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각 중요한 의사결정을 꼭 상담을 받아갖고 진행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자, 단계 첫 번째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제일 먼저는 내가 무슨 업종을 할지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 업종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는 이미 결정을 하셨겠죠. 근데 그 업종이 내가 인허가 업종은 아닌지 아니면 신고나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사실 이보다 중요한 건 지역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음식점을 연다라고 하면, 내가 가게를 얻었다고 하면 그 지역을 쉽게 바꾸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업종을 가진 분의 경우에 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데, 그게 조금 애매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결국 창업 감면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 창업 감면의 경우엔 실제 최초 창업인지 여부도 중요하고 뭐 나이도 중요하고 다른 요건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50에서 100% 법인세나 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건데, 어디 지역인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가급적 높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역을 선정하시는 건데, 문제는 워낙 그렇게 유튜버에서 신문 기사로도 나올 정도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 특정 지역에 이렇게 실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한 것들을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적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공표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공유 오피스, 더욱 비상주하는 공유 오피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나중에 지적받지 않을지 한번 주의하셔서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주소가 결정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내소유는 아니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 아직 법인 등기부 등본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쓰셔서 주소를 확정하시고요. 쓰실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나 지금 법인 등록을 할 거고 법인 등기가 나오고 나면 법인 이름으로 다시 한번 써야 되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쓰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나는 아시는 분이 그 사무실 써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쪽 주소지로 사업자를 낼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전대차 계약서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전대차 동의서를 같이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업종과 지역이 선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중요한 자본금과 주주를 결정하시는 단계로 오시는데, 두 번째 단계. 아까 인허가 업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허가 업종은 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금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 곳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허가 업종이라면 그 자본금 요건을 맞췄는지를 일단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그러면 그게 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자본금을 높게 하는 게 좋은가 낮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은 자본금을 낮게 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게 항상 낮게 하는 걸 좋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내가 똑같이 회사에 자금을 1억을 넣는데 1,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법인에 대해 빌려주는 걸로 처리하는 방법과 그 1억 전부를 자본금으로 다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냐면,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이제 대표자는 혹은 주주는 해당 돈을 좀 가져가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내가 1,000만 원만 자본금으로 넣었을 뿐 나머지 9천만 원은 법인에다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세금 전혀 없이 그거에 대한 9천만 원은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두 번째는
나의 주식이 1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 돈을 가져오는 거는 다 나의 배당이든 급여든 이런 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가져와야 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는 결국 주식의 가치가 1,000만 원짜리고 9천만 원은 빌려준 거. 두 번째는 주식의 가치가 1억짜리인데 사실 이거는 상장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00만 원짜리 주식인지 1억짜리 주식인지 남들은 관심도 사실 별로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높게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용평가를 하거나 외부에서 이 회사의 규모를 판단할 때 자본금을 규모로서 이 회사의 규모를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본금을 좀 높게 설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자본금이 결정되고 나면은 은행에 가서 예금 잔액 증명원이라는 거를 좀 발급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잔고에 지금 얼마 이상 있으니 내가 이 정도의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다라는 거를 등기할 때 제출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주주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당연하죠. 자녀가 너무 어리다고 해갖고 여기에서 회사에서 근로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소유권,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가능한 소리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주주가 되면 자녀한테 주주로서의 권리인 배당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 회사가 매각된다고 하면 그 주식에 대한 양도도 자녀의 주식을 양도를 함께 하는 거니까 그 주식에 대한 양도 대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녀의 재산을 형성시키기 위한 되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녀가 지금 되게 어린 미성년자인데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돈을 번 적이 없어 라고 하면 사실상 차명 주식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납입하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증여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가 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이제 모습을 그려야 정상적인 주주로서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이거 내가 몇 년을 사업을 진행할지도 모르겠고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런 것까지 지금 고민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원래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 회사의 가치는 액면가액, 그러니까 내가 자본금 등기한 것만큼의 가치로 평가를 받거든요. 하지만 등기가 되고 나서 사업을 운영하고 나면 결국은 뭐가 남죠? 이익이 남죠. 회사에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 상당액만큼 주식의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액면가, 즉 자본금 등기한 것만큼에 대한 회사 가치가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자녀한테 예를 들어 한 10% 지분을 넣어서 주주로서 등록을 해놓은 경우, 그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자본금의 회사였다고 하면 사실은 100만 원밖에 자녀 돈이 안 들어간 건데 이 회사가 매년 이익을 1억씩 쭉 낸다고 하면 이게 5년, 10년 지나가고 나면 주식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해도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양도를 하려고 해도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법인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이 주주 구성 때문이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이렇게 증여세나 양도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주주에 대한 구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그 세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